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가 아무리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서민들이 좀처럼 체감하기는 힘든데요. 추석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렇겠죠. 장바구니 물가는 어떤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명절 보낼 방법은 없는지 경제부 공하영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석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이 지금 크실 텐데 올해 장바구니 물가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평년보다 한 2주 정도 빠른 추석이죠. 네. 추석 물가 굉장히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를 좀 해봤어요. 네. 이번 추석 물가 좀 어떨까 봤더니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작년 추석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날씨 덥고 그래서 품목별로 좀 가격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에 한 단에 10,000원이 넘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기가 좀 어렵다 막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올 추석에는 전반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좀 하락세여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2차 조사 결과거든요. 내일 3차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태풍 예보돼 있고 해서 이게 수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소폭 좀 오름세 이런 것들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추석 때 꼭 사야 하는 물품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오르는 품목을 보면 배와 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배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배 이런 것들이 워낙 출하량 자체가 많은 게 아닌데다가요. 그래서 한 20% 정도 작년보다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좀 보면 네. 작년보다는 소폭 좀 하락세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추석 때 이 홍로 사과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9월에 출하가 되거든요. 예년하고 값은 비슷한데 이 시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달고 좀 좋은 사과를 구하려면 그것이 좀 귀하다고는 하네요. 네. 그리고 배추하고 무 이런 것들은 고랭지 작물들이 작황이 좋아서요. 최고 한 50% 가까이 가격이 내렸고요. 명태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명태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냉동 명태 수입이 좀 많이 됐대요. 그래서 전년하고 가격이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체감 물가잖아요. 네. 그 체감 물가하고 앞서 잠깐 봤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0%. 이게 좀 괴리감이 좀 크거든요. 왜 이런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 사상 처음 0%대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좀 보면은 올 들어서 8개월 연속 0%대 지금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지난 2015년도에 한 10개월 연속으로 0%대 기록한 적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최장 기간인데 네. 이렇게 저물가 얘기를 해도 이게 실제 장 보러 가시면 한 10만 원쯤 들고 갔는데 장바구니에 별로 담을 게 없다. 맞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통계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그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460개 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품목들을 거기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평균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맹커께서 어떤 뭐 돼지고기를 많이 드신다 가게에서 근데 그 시기에 고기값이 많이 올랐으면 난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기값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엄청 비싸졌다고 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뭐 지난달 그 통계치에서도 나왔지만 급식비나 뭐 월세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통계의 그 평균치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흔히 구입하는 물건의 어떤 체감 물가와 이런 공식적인 통계에서 잡히는 물가 이런 것들이 괴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소득에 비해서. 네. 그 어떤 조사 결과 보면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 중에 서울이 7번째로 물가가 높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 뭐 이런 생활 물가 이런 것들이 높은데 전에 제가 미국을 한번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고기값이나 채소값이 너무 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비해 물가는 높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괴리차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 사항인데요. 장보기 꿀팁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무엇보다 이 날짜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날짜요? 네. 보통 이제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뭐 좋은 물건 구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값도 이렇게 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석 8일 전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적기라고 하고요. 네. 오징어나 조기 같은 수산물은 금요일부터 그리고 축산물이나 채소는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부터
가 구매 적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사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지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과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스티커가 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드실 때까지 붙여놓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군요. 네. 또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 장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도 역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례상 장보기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가 될 거래요. 네. 대형마트보다 한 8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특히 뭐 쇠고기나 두부, 참깨 이런 품목들이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잘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이 품귀 현상도 한때 빚었었는데 그렇죠. 사용해 보셨나요? 아직은 사용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아직 사용 못 해봤는데 이게 지난번 설 연휴 때인가요? 액면가보다 10% 정도 깎아줬는데 네. 이걸 사재기해갖고 그 차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른바 상품권 깡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가게에서 잘 사용하시면 조금이나마 조금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추석 기간에도 한 5% 정도 할인을 받아서요. 개인당 월에 50만 원어치까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되면 항상 나오는 거죠. 물가 안정 대책 정부가 또 내놨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명절마다 하는 정부 행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이게 비축 물량을 풀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이번에도 15개 주요 명절 성수품 이 공급을요,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네. 했습니다. 근데 공급만 늘리면 안 되잖아요. 원활하게 잘 배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급을 위해서 배송 차량도 뭐 추가로 확보하고 도심 통행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국의 성수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요, 뭐 최대 50%까지 특판 할인 행사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가게에 조금이나마 조금 보탬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